자신의 감정은 숨긴 채 고객을 왕으로 모시며 하루 종일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 고객이 잘못했더라도 욕설을 듣는다 해도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말 아래 이들은 매번 기계적인 친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압적이고 막대하고 정말 심지어는 욕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일 너 바로 찾아가겠다. 너 내일 바로 옷 벗기겠다.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말을 해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게 해라.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일반인이 겪는 10%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낙담도 많이 되고 어떨 때는 이거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망설임도 굉장히 많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정말 확인해가지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억수로 많지. 저를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라던가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라던가 받을 때는 못 끊으니까. 사회 인식이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한 카드회사 대표는 감정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이나 욕을 하면 경고 후 전화를 차단하는 사내 정책을 만들겠다. 직원들과 선의의 고객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서비스이다. 강요된 친절과 웃음. 그러나 웃음이라는 가면 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TV의 바락입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이 감정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또 통제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2,500만 명 중에서 약 552만 명,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 5명 중에서 1명이면 굉장히 많은 네. 수치일 것 같은데요. 물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다스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 고충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네, 상담센터 장엘리사 과장님 그리고 상담사 김미옥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상담센터에서 주로 전화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대표적인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떠세요? 고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전화 상담은 익명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고 하기 예. 때문에 상담 내용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할 때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예. 또 혹은 그 상급자 무조건 받고 막 이렇게 예.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그런 전화들을 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얼핏 듣기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서포터즈단을 발족했다고 예.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어떤 기업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서비스 예. 제공 요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네. 직무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서포터즈단을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 보니까요, 그 서포터즈단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음. 감정 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말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공모를 해서요. 예. 결정을 되었고요. 예. 이제부터는 그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 보호 문제를 기업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 보면 갑과 을 논란들이 네. 참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실제로 좀
보면 어떤 고충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시하거나 반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요구요? 예. 예를 든다면 법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리면요.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혹은 당신들은 법 타령만 하고 앉아서 정작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든 잘못이 상담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조건 해결이라는 막무가내식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는 상담사들에게 그 언어 표현으로 성적인 표현을 해서 곤혹스럽게 한다거나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딱 대하셨을 때 네. 어떠세요? 저 같으면 일단은 화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나죠.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당연하죠. 저희도 화가 나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다음에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비애감이랄까요? 그런 마음도 느끼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감정을 누르고 나서 저 업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좀 전의 상황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상황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악성 민원이 결국은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우울증을 앓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정 노동자의 38%가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했고요. 무려 30% 정도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인데 방금 우울증 말씀하셨잖아요. 숨겨진 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고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쌓이는 그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큰 소리를 치거나 막 화를 내거나 전화로 이럴 경우에 본인은 상냥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표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집에 가서도 그분들은 계속 그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나 이런 가족 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이게 상담어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함축적인 표현 같습니다. 혹시 김미옥 상담사님 일하시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거나 뭐 본인만의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상 위에 거울을 비치해 두고 자주 이용합니다. 악성 민원인을 만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제가 긴장이 되어 있고 냉정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크게 웃는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소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목소리엔 자기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웃는 연습을 하고 자주 악성 민원인을 만났을 때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이분들이 어떤 악성 민원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고충을 안고 업무를 하시는지 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울산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뒤 각종 고용과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80여 명의 상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 문의라든지 그다음에 휴일 휴게 시간 휴가 등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근로자들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주로 노동과 관련되다 보니 상담원들은 노동법에 관해서도 잘 꿰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전년도에는 저희 여기서 지금 노동 관련 분야로 상담이 들어온 건 한 150만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우리가 다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콜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광주, 또 천안, 안양 센터는 고용 분야를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면 월 평균 한 57만 콜이 되고요.
퇴직금요? 예,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퇴직금은요, 1년 이상인 기간도 이제 충족 요건이 되고요. 여느 상담센터가 그렇듯 이곳에서도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수 상담원으로 선정된 미옥 씨. 그녀도 민원인들의 당혹스러운 전화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혁이었습니다. 한 50대 아주머니 같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황당하게 한 10분 동안 듣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근데 그게 초기였고 오히려 그런 초기에 그런 경험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편안해졌죠. 이런 경험들은 감정 노동자들이 흔히 겪는 일들입니다. 실제 감정 노동자의 80%가 고객들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이나 욕설을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는데요. 요즘 전화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은 좀 막대하게 된다는 뭐 반말은 뭐 예사고 어떨 때 뭐 이런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으세요. 대뜸 화부터 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상담을 하다가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답하지 않았다 모르는데 그냥 화부터 내니까 무엇 때문에 화내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우연히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화를 껴안아야 되죠. 욕설을 한다거나 뭐 저희들한테 그죠?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상당히 마무리가 되긴 돼요, 결국은. 다음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제 악성 민원 사례들인데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우선 이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 사유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저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선생님, 이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는데 개인 사유로 퇴사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야, 너 만나면 연락은 몇 번으로 드리면 될까요? 일로 해.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연락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뻔히 알면서 무슨 떨고 있어. 우리가 한번 열받게 한번 해볼까?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계속 야! 역설하실 경우에는 법적 나 욕 안 했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제발 녹취 좀 하라고. 근로자들마다 연장 수당 얼마인지 대선 다 달라요. 근데 그거 내가 보니까 세 번째 전화가 잘 듣네. 선생님 욕설하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이 제대로 했어? 상담이 제대로 했어도 한 번만 해. 저 한 번만 해라. 왜 두세 번 하게 만드는다? 상담이 진행이 똑바로 안 되면 안 돼요, 선생님. 욕설을 하면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끊어라. 이렇게 반복되는 폭언들이 가슴속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상담원들. 하지만 이들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사업주에게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오롯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래. 그럼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대변을 해서 그런 욕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되고 또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한 20-30분씩 하고 나면 기가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전화 받기도 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곤 해요. 저희들 입사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돌아가면서. 저희들도 우는 게 다반수고 그러고 물고 뭐 또 올라가고 또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또 막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전화 받고 나면 바로는 못 받죠. 좀 쉬었다가 마음 진정되고 나면 다시 받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마음을 진정을 시키세요? 그냥 쉬어요. 물 마시고 화장실도 괜히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죠. 무언가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사회. 그 화를 참지 못해 감정 노동자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들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네.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다 참아내 가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런저런 특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악성 민원들을 내뱉는 분들, 악덕 소비자라고 순화해서 쓰기도 네. 하는데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그런 블랙 컨슈머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 중에 만나는 블랙 컨슈머 중에는요. 네. 보통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을 네. 지급받지 못해서 저희 쪽에 전화 상담 주신 분들 그런 근로자들과 그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로자들 입장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리면요. 거기 앉아서 상담만 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직접 받아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결국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주들은 자기가 본 손해를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정말 네, 그렇죠. 힘드시겠어요. 네. 사실은 끝이 없이 계속 평행하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화 네. 상담이. 그렇죠. 어떻게 끝까지 그럼 대처를 하시는 거세요? 특별히 대응 방법은 없고요.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사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어차피 충족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드려도 때를 쓰거나 억지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저희 윗분들에게 넘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사업주 얘기 잠깐 하셨지만요. 이 기업에서의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반가운 판례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기업 서비스 센터 한 직원이었는데 네.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퇴사를 하셨는데 기업이 회사가 그 직원에게 위자료를 730만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뭐 비슷한 예인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에는 노동부에서 이 심각한 욕설과 또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민원인을 예.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어요. 네, 어떤 사건이죠, 과장님? 고객상담센터에서 매월 평균 한 60여 건, 예. 그다음에 그 저희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안양, 천안, 광주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240여 건이 발생합니다. 네. 천안 콜센터에서 네. 그 실업급여 예. 지급 요건에 관한 그런 문의를 하면서 네. 그 심한 욕설과 그다음에 성적인 표현 예. 그런 음란성 전화를 하게 돼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 커피 전문점 예를 들어보면 네. 한 달에 한 번 아주 따뜻하고 친근하게 그 직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커피를 주문하면 5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예. 무뚝뚝하게 주문하면 예. 할인이 없고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 하면 그런 이벤트까지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에 생겨났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참 반가운 것은요. 손님보다 이 근로자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식당은 감정 노동을 하지 않음이라는 소개글을 붙여놓은 사장님도 네. 계시다고 해요. 이렇게 잠깐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이나 이런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 다른 곳까지 많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 과장님이나 이 상담사님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일반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먼저 상담사님. 매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조그만 일이 분개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리고 무조건 큰 소리 치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을 예. 앞으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그렇죠. 합니다. 예. 혹시 과장님은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먼저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이렇게 심각한 감정 노동자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개인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네, 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노동부에서 일단 감정 노동과 관련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지난 1월 13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도 잠시 감정 노동자들이 보호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긴 합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감정 노동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그 기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예방 활동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 좀 저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옥 상담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권리,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그럼에도 고객 불만 접수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은 권리를 감정노동 방어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정근로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권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하루빨리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의 TV의 바라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은요, 미래 사회 심리적 10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이 감정 노동을 꼽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감정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 작가가 SNS에 쓴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반성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굽실대지 않는 사람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다. 갑질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부도 기업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 개인도 노력을 참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나왔지만 개인의 마인드 변화부터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